2025년 6월 21일 오늘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나폴레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영웅이다 그러면은 물론 뭐 개나 소나 다 영웅인데 그래도 영웅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폴레옹 하면은 그냥 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영웅 이게 나오죠. 뭐 세종대왕 하면은 이제 임금 떠오르고 뭐 이랬듯이 강개토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영웅인 것은 그 사람 이력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세계 3대 혁명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서 계속 그 강경파와 온건파가 교대를 했어요. 그 모든 교대가 끝나고 이제 등장한 이가 나폴레옹인데, 그 이제 그 강경파, 온건파들이 각각 한 번씩 해먹고 교대한 다음에 총재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총재 정부는 대충 한 5명 정도, 과두 체제죠. 그 로마 과두정 아시죠? 고대 로마에. 그렇게 이제 그 과두 체제가 있다가,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통령이 된 거죠. 통령이 3명인데, 그걸 이제 다시 또 나폴레옹이 1인 통령으로 자기가 이제 혼자 나머지 2명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고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왜 영웅이냐면은 그 주변국들을 침공할 때 이 침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해방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냐면은 주변국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왜 영웅이냐면은 나폴레옹이 만약에 세습 왕족이었다면은 영웅이란 말을 안 쓰죠. 그냥 왕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이제 왕족이 아닌, 심지어는 뭐 귀족도 아닌 그런 출신인데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3통령, 요새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한 명이니까. 그때 이제 3통령이니까 통령이 3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1통령인데 나머지 2상통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 어세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거죠. 원맨이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주변국에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하면 해방을 왔다. 자유를 이제 이렇게 주겠노라. 그러니까는 인접국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구세주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전부 왕들이 또는 귀족들이 다 잡고 있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영을 하는 거죠. 해방을 왔다고 또 하면 말 맞다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토벤도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노래를 곡을 만들었어요. 노래가 아니고 곡을. 그게 이제 교향곡 3번이죠. 거기 보면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한테 헌정한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1804년이죠.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딱 자기가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요새로 말하면 선거 같은 걸 이렇게 물어가지고 내가 이제 황제를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어쨌거나 황제가 된 겁니다. 자칭 황제가. 그 나폴레옹은 또 자기가 뭐 스스로 이제 대다시 또 자기가 썼어요. 뭐 교황이 씌워준 게 아니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서서히 이제 나폴레옹이 해방전쟁이 침략전쟁으로 이렇게 내비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베토벤이 자기의 그 악보, 교향곡 3번, 그 악보를 그냥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름을 쫙쫙 지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제 다르면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게 영웅교향곡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나폴레옹한테 바치는 노래가 아닌 그냥 영웅교향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일환데, 그러니까 베토벤은 공화주의자죠. 왕이 지배하는 사회를 싫어하고, 당시 독일은
독일이라는 이름도 그때 없었고 프로이센인데 그런 무슨 왕이란 게 무슨 거의 이 실권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공화주의자고, 그런데 나폴레옹이 통령일 때는 좋았는데 그가 이제 황제를 자칭하니까 싫어진 거죠. 역시나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원정 가서 이제 깨졌죠. 요새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실은 처칠한테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깨지게 된, 적어도 깨지고 약화된 것이 역시 히틀러도 이제 모스크바 원정, 소련 원정 가가지고서 이제 많은 병력을 잃었죠. 나폴레옹도 그때 모스크바 원정 가가지고 완전히 그 추위에 그냥 모스크바에서 동상으로 잃고, 물론 전적으로도 잃고, 그 모스크바에서는 그 청야작전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궁을 비우는데 곡식이 싹 태워버리고 가져가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무혈입성했죠. 모스크바에 입성했는데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나중에 이제 철수하면서 얼어 죽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엘바섬으로 유배되고, 그 다음에 엘바섬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센텔레나로 다시 유배돼서 끝장을 맞죠.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석방될 때 막 손을 들고 오니까 자기가 나폴레옹처럼 개선장군처럼 왔는데,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엘바섬에서 왔어요. 돌아올 때는 막 환호했어요, 시민들이. 그러나 워터루 전투에서 깨져가지고 완전 이제 센텔레나, 그거는 돌아올 수도 없는 데까지 가서 이제 죽었죠. 윤석열도 이제 이번에 3특검이 다 전부 윤석열을 겨루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래서 그 영웅인 것은 그가 혁명을 수출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을 수출했기 때문에 영웅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K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K혁명이죠. 근데 혁명이란 말이 이제 좀 너무 전투적이니까 K민주주의란 말이 또 그렇게 쓰고, 또 저도 그렇게 쓰죠. 또 그렇게 쓰기로 합시다. 어떻거나 이 K혁명이 우리가 출된다는 얘기죠. 사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는요, 그리고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중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K혁명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미얀마가 지금 군부독재를 신음하고 있는데, 미얀마가 한국의 5.18을 좋아한다든지, 지난번에 홍콩에서 우산혁명인가요? 그때도 5.18을 그냥 선망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리비아 옆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튀니지인가요? 자스민 혁명, 이런 것들 하면서 한국의 5.18을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5.18은요, 유네스코에 등재됐기도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해요. 지금 이번에 빛의 혁명도 외국에서는 항상 그다 붙이는 이야기가 한국의 5.18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게 유명해진 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작품이 뛰어나죠. 제주 사상을 배경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조 5.18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 이게 이제 노벨 문학상이 수상작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노벨 문학상작이 수상작이 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각국의 자기들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학상 수상작가가 아니면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가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각국에서 막 팔리질 않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상작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죠. 한강 작가 기자에게서 말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거 정말 이번에 빛의 혁명 때
윤석열의 불법 개헌으로 우리 이 시민혁명이 탄핵하고 다시 새 정부를 이렇게 세웠는데, 죽은 자, 그러니까 5.18 때 죽은 자들이 정신으로 남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빛의 혁명 때 20, 30대들은 5.18 자체를 몰라요. 역사 속에서 알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빛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합니까?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이 수백 년 동안 우려먹는 여러 가지 콘텐츠, 뭐 소설로, 오페라로, 뭐 각종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5.18, 그전에는 동학혁명 이렇게 있는데, 동학혁명은 프랑스 대혁명하고 아주 닮았죠. 반봉건 혁명이니까, 봉건제를 무너뜨린 혁명이니까. 5.18은 단순히 이제 독재를 무너뜨린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8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세계에 수출할 만한 K혁명이 됐으니까 이제 더 가꾸면 되는 것이고, 동학혁명은 우리가 동학혁명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거든요.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자가 등재됐다는 것은 세계인의 기억자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록자산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동학혁명도 한강 작가의 소설처럼 이미 사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동학제라는 소설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이제 세계화가 돼야 돼요. 그거는 세계화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죠.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또는 인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참 농민혁명들이 그런 모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번역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벨 문학상 받기 위해서는 번역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폴레옹 영웅이라는 데 대해서, 그리고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상당히 존경해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한테 바치는 헌정곡을 썼는데, 나폴레옹이 칭제, 그러니까 황제를 칭할 때 그걸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뭐 그럴 일은 만무하겠지만 5년 임기를 마치면 정말로 깨끗하게 물러나서 나폴레옹이 칭제하고 연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물러나서 아름다운 이름, 그야말로 영웅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름으로 남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영웅인데 사실은 프랑스 안에서도 나폴레옹을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 5대5라 그러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나폴레옹이 영웅이었을 때의 모습과 나폴레옹이 황제였을 때의 모습의 대비거든요. 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황제의 일은 없지만 마무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웅으로서 정말로 K혁명의 수출 주도국으로서 면모를 밀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10강, 그 다음에 AI 3강, 물론 뭐 중국과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넘버 3인데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뭐 4위, 5위들에 비해서는 크게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3강이라 해도 가능합니다. 전혀 과언이 아니고. 방산 5강이라는데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운이 뭐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얄궂게도 갑자기 재래식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러우 전쟁, 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 재래식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부 애국들은, 특히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은 이 방산업을 전부 다 그거는 죽은 산업이라고 버렸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도 뭡니까 이 중화학 그게 이제 방산인데 그거를 하나에다 넘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알았어요. 전쟁이 터질 줄 몰랐잖아요. 이럴 줄은.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방산이